그 3D 배경 캐릭터 말고 그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게임을 하면 게임에 나오게 되는 게임 화면에 대한 설명부터 일단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D 게임이라고 하면 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게임의 특징에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앞에 총이 이렇게 있고 캐릭터가 총을 이렇게 잡고 있고, 그리고 정면에 적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총으로 적을 쏴서 빵 해서 쏘면은 적이 쓰러져서 죽고 적들이 나한테 총을 쏴댄다. 이거 무슨 게임이라고 하지 이거? 1인칭 FPS 맞아요. 1인칭 시점 게임이라고 해. 이게 영어로 프론트 시뮬레이션이거든. 프론트 퍼슨 시뮬 FPS라고 해. 그래서 그리고 요런 게임에 하나 있어가지고 가장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 시리즈가 콜 오브 듀티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 프랜차이즈는 오버워치가 있어요. 그리고 배틀필드도 있고.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게임이 무엇인지 얘네들을 기억해보면 바로 떠오르거든. 자, 그리고 1인칭 시점 게임 말고 이제 다른 게임이 있는데, 다른 게임은 뭐가 있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임의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배경으로 나오는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하늘이 안 보여. 땅만 보여. 게임 하는 내내. 그래가지고 캐릭터, 내 캐릭터가 이렇게 있고 자, 캐릭터가 이렇게 있고 내 캐릭터가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 뛰어다니면서 다른 적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슨 뭐 아이템 상자를 열어서 아이템을 먹거나, 또는 몬스터들을 이렇게 사냥하거나 뭐 그런 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류의 게임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냐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있어요. 너무 유명해서 사실은 지금은 게임 플레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롤이라고 불러. LOL. 너무 유명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냐 이거? 전에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주변 지나가다가 보긴 봤어도 그 게임이 뭔지는 몰랐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미지를 보여주면 뭔지는 안다는 내용은 나왔었어. 이게 있고, 그리고 다른 걸로는 완전히 망한 게임이긴 한데 그래도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는 유명한 게임인 디아블로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 2, 3가 나올 정도로 유명한 게임인데 3에서 완전 망했다가 가까스로 어느 정도 회복했다가 이제 4가 나올 시점이 돼가지고 3가 조금 다시 사람들이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런 디아블로가 있고,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보면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임들 중에 로스트 아크라는 애가 있어요. 이거 로아라고 하는데, 얘도 처음에 나올 때 솔직히 로아가 인기가 있을 수 있겠나 싶었는데 나오면서 엄청나게 유저가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저가 제법 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리그 오브 레전드, 디아블로 3, 로스트 아크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가 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탑뷰 방식이라고 불러요.
탑뷰. 이거를 뷰에 따라 구분하는 이유는 이 뷰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 대단해가지고 이걸로 부르면 거의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임이 이거 말고 또 있거든?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임 중에 되게 유명한 게임 뭐가 있냐면 엑스컴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엑스컴이라는 게임은 되게 매니악해가지고 이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게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파고들거나 아니면 많이 좋아해서 평소에 많이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아는 경우거든. 근데 엑스컴이라는 게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지, 엑스컴은 턴제 게임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장기처럼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 움직이면서 게임을 해. 이런 식으로 나는 어디까지 무슨 공격을 할 것이다, 또는 내가 이동할 경우에 여기 보면 내가 이동할 경우에 어디에서 얘를 때리면 데미지가 몇이 나온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거든. 이게 엑스컴이에요. 이게 엑스컴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얘네는 되게 정적이야. 게임 자체가 되게, 얘네는 위에 있는 게임들은 액션 게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동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탑뷰라고는 하는데 액션과 이렇게 정적인 게임으로 나뉘는 걸로 있어가지고 액션을 핵앤슬래시라고 부르고 핵앤슬래시라고 부르고 요새는 이렇게 불러, 탑뷰를.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탑뷰 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를 왜 정리를 하고 있냐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에 의한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플레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에 의한 차이가 매우 크고, 이것에 의한 차이가 매우 클 경우에는 UX가 달라집니다. UX를 뭐라고 하냐면 유저 익스페리먼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쿠키런 종류의 런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없죠. 런 게임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런 게임 하면 뭐예요? 맞아, 런 게임도 지금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또 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런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쭉 말하는 것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게임의 장르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그 장르에 의해서 배경이 달라지지. 그래서 배경의 역할도 달라지고 배경에서 무엇을 하느냐도 당연히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니면 또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거나. 근데 아, 우리 게임이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당연히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도중에 근데 저희 게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신뢰도가 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당신이 이제 그 축구팀에 배정이 됐단 말이야. 그 축구 선수야 이미. 근데 축구 선수인데 호날두를 모르는 거랑 비슷해요. 호날두가 누구예요? 이러는 거지. 그러면 다들 당황하겠죠. 몰라? 진짜 몰라? 막 이러는 거겠지. 그래서 예로부터 게임 분야는 항상 저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덕후들. 어쩔 수 없어. 근데 회사 가서 팀장 보면 저 사람도 어딘가 덕후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계속 해볼게. 자, 이제 시점이 바뀌는 거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게 있다면 런게임 종류도 있겠는데, 런게임에 대한 게임의 대표적인 거 쿠키런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거 이외에도 수많은 게임들이 있어. 근데 이런 게임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종스크롤이라고 하나 얘는? 아니야, 종횡이 있는데 내가 지금 헷갈리는 게 이게 종인지 이게 종인지 헷갈리는 거야. 세로가 종이냐? 그럼 이건 횡스크롤이야.
근데 이게 스크롤 게임이라고 그냥 부를 수도 있겠어. 왜냐면 앞에 횡이 붙든 종이 붙건 스크롤이잖아. 이 스크롤이 뭐 하는 거냐면은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드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돌을 작게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여기다가 나무 하나 이렇게 해놓잖아. 그러면 여기에도 안 보이는 곳에서 돌과 나무가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배경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거라고 하거든. 타일 또는 심리스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가 여기 있으면 이 옆에도 똑같은 이미지가 또 있다. 위에도 똑같은 이미지가 또 있다. 아래도 똑같은 이미지가 또 있다. 라는 개념이야. 계속 반복돼 이게. 근데 그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반복되도록 메모리에 배치를 시켜주는 거지. 게임 엔진 내에서. 이거 이해됐죠? 자, 그럼 다음. 그래서 저런 게임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되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장르를 딱히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애매할 정도로 너무 평범해진 그 뷰가 있어요. 뭐냐면 RPG, 일반적인 RPG 게임에 대한 그런 저런 이런 뷰인데 UI를 놓자면 요 정도로 놓아지고 여기 주인공이 이렇게 나오고 주인공 초상이죠. 그 이쪽에 지도가 나오는 거야. 이 성이 있고 여기에는 몬스터가 바글거리고 있다. 몬스터 표시 막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쪽엔 강이 있고 저쪽에 다리가 있고 이쪽에 숲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미니맵이죠. 밑에 시간 두고 이쪽에 채팅창에서 채팅을 막 잔뜩 하거나 또는 아이템 습득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우측에는 지금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스킬들 스킬 막 이런 거 잔뜩 있고 이런 식의 배치의 가운데 캐릭터가 있다. 그 이쪽이 저기 있고 그리고 저쪽 뒤로 언덕 뒤로 하늘이 막 보이고 뒷산도 있고 앞에 여기 필드도 있고 건물도 막 있고 요런 식으로 돼 있는 요런 게임들을 요새는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 딱 돼 있는 걸 MMORPG의 전형이라고 봤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형태를 띠고 있는 수많은 게임의 장르들이 분포되면서 이런 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느 장르야 라고 말하기가 힘든 그런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요즘에는 그냥 액션 RPG로 퉁쳐서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턴제는 아니잖아. 응? 액션이죠. RPG라고 하는데 근데 RPG인지 이게 예전엔 이거 어드벤처라고 그랬거든. 어드벤처물. 이게 언제 그랬냐면 1990년대께 그랬어요. 이때는 그렇게 불렀는데 요때 와가지고는 2000년도 와가지고는 이게 여러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2000년대 중반쯤에 그때 이게 나왔어요. 와우. 그리고 요거랑 요거 직전에 막 리니지 2랑 뭐 그리고 막 되게 여러 가지 막 게임들이 잔뜩 나왔거든. 근데 걔네들이 거의 다 이거였어. 이 MMORPG. 그래서 이때는 이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게임들을 되게 많이 MMORPG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게 200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9년부터 12년인가 이때께서 해서 매스 이펙트나 아니면 저기 뭐지? 폴아웃이나 아니면 저기 또 뭐지? 그 쟤네들도 있잖아. 그리고 되게 오래된 프랜차이즈들 중에
진짜 유명한 게 툼레이더가 있거든. 그리고 또 뭐라고? 스카이림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근데 이런 애들은 MMO가 아니야. 그냥 RPG야. 그럼 이전에 이 시스템을 빌리고 있던 애들을 앞에 MMO 붙였던 걸 떼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툼레이더는 애초에 시작할 때 저게 아니었거든. RPG가 아니었거든. 어드벤처류였는데 이제 그것도 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경에서는 시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서드 퍼슨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서드 퍼슨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시점이냐면 내가 내 캐릭터를 볼 수 있어. 그래서 마치 무슨 뭐 누군가를 조종하듯이 지금 현재 앞에 나와 있는 얘의 시점을 내가 직접 조종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얘의 행동을 내가 조작할 수 있어. 그래서 캐릭터도 내가 고를 수 있고 캐릭터를 꾸미는 것도 되게 많이 꾸밀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임들이 이런 게임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게임에 있어서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게임류의 배경을 만들 때는 배경이 한정되지 않아요. 바로 직전에 설명했던 런게임에서는 어떤 게 한정이 되냐면 이 위로는 볼 수 없음이야. 그리고 밑으로도 볼 수 없어. 그리고 또 어떤 걸 볼 수 없냐면 이 게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 몇 장 외에는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탑뷰에서는 뭐가 볼 수 없냐면 환경을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비 오는 하늘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무슨 우주 환경 밑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지구인지도 확실치 않아. 왜냐면 환경이 주변 위에가 안 보이니까. 위에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고. 1인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1인칭은 말 그대로 1인칭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필드가 있다면 산맥이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사람이 밧줄을 걸치지 않고서는 이 언덕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1인칭 퍼슨에서 제한되는 거는 언덕 뒤가 여기가 볼 수 없음이야. 그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 떠나가지고 이런 게임류에 와가지고는 이제 서드 퍼슨 시점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만약에 나르는 탈 것을 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보는 필드가 없어요. 게임 내에서 필드의 이용이 무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어디든 어떻게든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모두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전부 다 같은 디테일로 다 만들어야 돼. 못 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게임을 만들 때 필드를 자기가 어느 구역을 만들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게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필드와 모든 아이템과 모든 그거를 내가 다 만들었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요. 점점. 왜냐면 월드가 되게 방대해지기 때문이야. 아 참, 그리고 이런 게임류를 뭐라고 그러냐면 오픈월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픈월드가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게임들과는 다르게 필드가 제한되지 않는 거야. 어디든가 내가 본 곳이면 갈 수 있는 곳인 거야. 이게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3D 배경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얘기들을 해봤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봤고 장르에 대한 설명을 끝내봤어요. 자, 그럼 다음은 뭐냐면 이제 이거를 뭘로 얘기를 할 거냐면 배치에 따른 명칭 이걸로 봐야 되겠는데 3D 배경에서 나누는 것들. 자, 게임 화면이라고 치고 이렇게 있으면 이 바닥이 있을 거예요. 바닥. 이 바닥을 뭐라고 하냐면 터레인이라고 해요. 터레인이라고 하고 또는 이 게이머들 말로는 이렇게 불러.
필드. 그리고 이거를 바닥과 필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확한 설명이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을 때 플레이어가 이동 가능한 영역을 뜻해요. 그러니까 얘가, 근데 터레인은 이동 가능한 영역을 뜻하는 말은 아니야. 왜냐면 터레인은 바닥이면 모두 다 터레인이야. 근데 필드는 정확하게 그 유저가 갈 수 있는 곳이거든. 유저가 갈 수 없는 곳은 필드라고 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부를 땐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트 프랍이라고 불러요. 반응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미적 요소 때문에 게임 내에 배치되는 프랍들인 거야. 소품들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트 프랍이라고 해서 크게 나누는 부류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넓어요. 또 설명하려면. 일단 잠시 제쳐두고, 일단 요거를 바닥을 터레인이라고 하고, 이제 유저가 갈 수 있는 데를 필드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얘네는 뭘로 나뉘냐면은 텍스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넣느냐에 따라서 정글인지 사막인지 아니면 도시인지 이게 구분이 됩니다. 밑에다가 콘크리트랑 막 아니면 벽돌 같은 거 잔뜩 깔아뒀다면 그게 사막일 리가 없잖아. 어? 아니면 또는 그게 사막이라고 친다면 콘크리트나 벽돌을 깔았어도 위에 뭐가 있어요? 모래가 잔뜩 끼어 있겠지. 그럼 그건 사막에 깔린 도로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달라져요. 그 정글이면 어떻게 되겠어? 정글이면 이끼가 잔뜩 끼어 있겠지. 또 풀 많이 나 있고 막, 그지? 설원이면 눈이 있겠고, 그런 식으로 필드를 구분 짓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요소를 결정짓는 요소가 바닥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계속 할게. 그리고 이제 각종 건물들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유저가 이제 문을 열고 건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게임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는 추세냐면, 예전에는 간략하게 어떤 게임들에서는 이 문 자체가 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포탈로서 기능하는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문을 여는 순간 로딩이 시작돼요. 그럼 이 건물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건물은 외부와 따로 로딩이 필요한 그 별개의 필드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게임들 중에 어떤 게임들이 있냐면, 그 필드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드 내에다가 건물 자체를 배치해서 건물 안쪽에 들어가도 바깥쪽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만든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이거는 게임을 실제 봐야 이해할 수 있는데, 스카이림 같은 종류의 오픈필드 시리즈와 위쳐 시리즈의 오픈필드 시리즈는 같지가 않아요. 건물 표현에 있어서. 스카이림은 건물에 들어가면은 이게 포탈로 작동해가지고 여기가 다른 던전이야. 필드가 달라. 그러니까. 근데 위쳐는 건물 문을 열면 그냥 문이 열려요. 못 들어가는 데면 그냥 문이 안 열리지 아예. 그렇게 달라. 그런데 그렇게 다를 경우에 건물의 역할에 대해서 바뀔 수가 있는데, 스카이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역할이 실제 건물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던전 외형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 해봤을 때 저 던전은 어떻게 생겼어가 되는 거야. 근데 위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맵에 배치된 프랍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소품인 거야, 건물 자체도. 이게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둘 다 똑같이 표현은 가능하거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은 거냐면은 이 메모리에 의한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큰데, 필드가 넓으면 넓을수록 메모리를 차지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건물의 그 내부를, 오브젝트를 다 미리 불러와야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메모리가 엄청난 부하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의한 얘기를 가지고 기획 쪽에서 이렇게 갈렸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게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최적화에 대한 얘기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만들 건지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얘기할 때 보통 배경이라고 하면 그냥 배경은 다 같은 배경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야. 달라요. 그래서 바닥이랑 건물이랑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 바닥은 시스템 자체를 이루는 그 근간이고 건물은 어디에 배치해도 상관없는 프랍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어 이거? 개념이? 둘이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비약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지도 모르는데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칼 한 자루가 있다고 쳐봐. 그럼 바닥에 현재 굴러다니고 있는 칼은 뭐로써 이게 작동을 하냐면 유저가 이거를 습득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발로 차면 벽에 부딪혀가지고 튕겨나가는 일종의 소품의 역할도 하거든. 근데 이렇게 이동되는 소품이랑 고정되는 소품이랑 둘 다 소품인 거는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칼이나 건물이나 다르지 않다고. 어? 같은 소품이야 그냥. 근데 이 소품들 중에는 소품은 아주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해줄게요. 자, 소품. 소품은 우리가 볼 때 보통 그 게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애들과 미치지 않는 애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동작형. 나는 이렇게 부르겠어. 동작형 소품과 비동작형 소품이 있거든. 이거는 내가 어디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리고 비동작형 소품은 이거는 아트 프랍으로 게임 엔진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뭐 그 뭐라 그래야 되니? 맵 만들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 동작형 소품은 그냥 프랍이라고 돼 있어. 얘랑 뭐가 다른 거냐면 일단 필드상에서의 위치. 필드상에서 내가 게임을 할 때 뭐 이런 정도의 이거 가운데 그려야 되겠다. 자, 이런 정도의 필드가 있고 저 끝에 어딘가 지평선에서 만나는 그 선이 있겠지, 그지? 그리고 그 지평선을 기준으로 산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플레이어는 지평선에 보이는 산까지 뛰어갈 수 있어요? 보통 게임에서 보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강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건물이나 뭐 이런 게 막혀가지고 저기까지 못 가. 그럼 저기까지 못 가면 그러면은 얘는 프랍이 아닌 거야? 그건 아니지. 이게 터레인인 거야? 터레인은 아니야. 그런데 유저가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유저가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냥 보기에 예쁘게 꾸며진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아트 프랍에 속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이런 애들이야. 먼 산 또는 멀리 보이는 건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하늘의 구름 또는 또 뭐가 있지? 또는 뭐 달 뭐 이런 애들. 실제로 달을 오브젝트화 시켜가지고 공중에 띄워놓는 게임도 있거든. 시간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걔는 내가 본다고 해서 달까지 갈 수 있어? 없죠. 근데 그런 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얘네가 아트 프랍에 속하는 거예요. 동작형 소품에 들어가는 애들은 뭐가 있냐면 수많은 무기류. 무기나 아니면은 뭐 갑옷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맞아. 건물 또는 뭐 간이 설치물. 간이 설치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텐트? 아니면 무슨 뭐가 있을까? 무슨 가건물 같은 거 있잖아. 목조식으로 돼서 그런 애들. 또는 막 그 바깥에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계단 같은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여기 다 속해요. 이거 다 소품이야. 그럼 이거는 배경 아닌가요? 배경이야. 배경 맞아. 그리고 동작형 소품의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 탈 것이 있어요. 탈 것. 근데 탈 것들 중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탈 것들 중에 몬스터형 탈 것이 있거든. 그럼 얘네는 배경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얘네는 저기서 작업해요. 캐릭터 쪽에서 작업해요. 이거 왜 캐릭터에서 작업하는지는 알 거야. 이게 배경한테 야 커다란 거북이 만들어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배경한테 야 말 좀 만들어서 갖고 와 이러면 내가 배경인가 다시 의심하게 되겠지. 그리고 배경한테 이제 그런 걸 맡기는 거지. 우리 게임에 등장하는 왕자가 타고 있어야 되는 백마가 있는데 네가 만들어봐 이러는 거지. 백마 그 배경한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비동작형 소품 중에 동상도 있거든. 동상 같은 경우에는 이 동상에 가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얘가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지. 그냥 순수히 아트 형태로 나오는 거잖아. 그럼 동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배경이냐 캐릭터에 대한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캐릭터한테서 데이터를 받아서 만들어요.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게임 내에 들어가는 동상이잖아. 그럼 우리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가 있을 거 아니야. 리깅도 다 돼 있고 클릭하면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 있고 그거 받아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만드나요? 아니지 당연히.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였지. 내가 해본 게임들 중에는 와우, 스카이림, 위쳐 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 동상이 기본 캐릭터와 같아요. 골격이. 이제 학생들 중에 또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 선생님 그거는 너무 비약적인 말이에요.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배경에서 캐릭터 작업에 대한 걸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대한 거를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응?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들어가지 말 거. 아니 뭐 따지면서 들어가도 돼. 가서 나 캐릭터도 할 거예요 하면은 뭐 잘하면 할 수도 있겠지. 자 그리고 탈 것도 여기 등장하는데 이제 탈 것이 판타지일 때는 그런데 판타지 아닐 경우에는 보통 뭐가 있냐면 헬리콥터, 오토바이, 뭐 탱크, 비행기, 자동차, 배, 그리고 또 비공정도 있어. 건물급만한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막 이런 것도 있어. 유조선. 그리고 무슨 건물급이라고 하면은 저것도 들어가거든. 항공모함. 항공모함은 말이 항공모함이지 떠다니는 건물이거든. 그 떠다니는 그거예요. 저 공항. 그러니까 그 바다 위에 공항이야, 공항. 근데 공항을 캐릭터가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식이야. 이거 나누는 게. 이제 이해되죠, 슬슬. 그리고 당연하게도 헬리콥터나 오토바이나 탱크나 비행기나 자동차나 배 같은 경우에 다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로 들어가? 동작형 소품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걸 나누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시스템적인 부분인데 요건 이제 슬슬 이제 정리를 하고 제작 기법에 대한 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이제 좀 많이 설명을 해서 충돌 체크라는 게 있어요. 충돌 체크 박스.
충돌 체크 박스는 뭐 하는 거냐면은 물체 A가 있을 때 물체 B가 날라와서 얘를 쳤어. 이렇게 딱 하고, 그러면 얘가 으악 하겠지? 이 B는 뭐예요? 총알. A는 뭐야? A는 몬스터. 그래서 플레이어가 총알 B를 쏴가지고 몬스터 A한테 맞추면 몬스터 A가 죽었다는 판정을 하려면 B가 A에 닿았다를 컴퓨터가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역 체크를 해주는 게 충돌 체크 박스예요. 그리고 이 충돌 체크 박스는 얼리얼과 유니티가 서로 다르게 불러요. 왜냐면 물어봐, 개발자한테. 너네는 도대체 무슨 자존심 때문에 한 단어의 뜻을 두고 왜 단어 두 개로 만들어서 쓰느냐고. 얘는, 유니티는 뭐라고 불러요? 유니티 콜리전이라고 불러요, 이걸. 컬리전이라고 할 거야, 아마. 그리고 얼리얼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얼리얼에서 이거 뭐라고 불렀더라? 잠깐만 찾아볼게요. 기억이 안 나서. 그 여기 나오지, 콜리전. 충돌 처리 콜리전. 이거를 유니티로 얼리얼로 가면, 얼리얼에서는 얼리얼에서도 콜리전이라고 부르네? 같아졌나? 같아졌나 보다. 이제 같이 부르는구나. 같아졌어요. 내가 모르는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었네. 자, 콜리전이라고 부른대. 여기저기 상관없이. 근데 저거를 내가 왜 저렇게 막 히스테리컬하게 서로 막 다르게 부른다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충돌 체크 박스를 정말로 정말로 그 충돌 체크라고 부르는 엔진도 있거든. 충돌이 영어로 뭐였지? 뭐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엔 달랐는데 지금은 통일하는 모양이야. 아주 좋은 모양새죠. 서로 다 통일하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아직도 다른 건, 알파에 관해서는 얼리얼은 알파를 저거라고 불러요. 오파시티라고 불러. 근데 유니티 가면 알파는 알파예요. 하여간 그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서로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선생님, 이러면서 네가 잘못 말한 게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제발 그런 거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다를 수도 있다, 언어 명칭이. 자, 그래서 충돌 체크 박스 얘기 왜 하는 거냐면은, 이 충돌 체크 박스가 아트 프랍에는 없어요. 없어. 필요가 없어. 그거 왜 그런다 그랬지? 영향 없음이잖아. 유저가 여기까지 못 간다니까? 못 가거나 그냥 눈으로만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있는 필드 바깥에 있다고. 그래서 아트 프랍은 영향이 없어요, 원래 충돌 체크 박스가. 근데 충돌 체크 박스에 영향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모든 물체에는 충돌 체크 박스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오픈월드라고 그랬잖아요. 오픈월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만들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 터레인이 끝나는 구간에서 터레인을 더 연장해가지고 조금만 더 써야 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연장해서 쓰는 구간에서 보니까, 건물을 만들다 보니까 건물이 이거 밖으로 나간 거야, 살짝. 근데 여기까지 못 가겠지 뭐, 이러면서 여기다가 충돌 체크 박스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떻게 가면은 유저들이 이 위에서 팔딱팔딱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놀면서 스크린샷 찍으면서, 봐라 나 여기까지 올라갔어,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미끄러져서 으악 하면서 떨어졌는데 분명히 땅이거든. 근데 밑으로 떨어지면서 위를 보니까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죽어. 그리고 죽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 충돌 체크 박스가 없으면은 이거를 선언을 안 해요. 엔진이 이거 선언을 안 해. 그래서 나는 무한히 떨어져. 근데 무한히 떨어지다가 언제 죽냐면,
컨트롤을 잃고 30초인가? 그 후면은 더 이상 플레이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고, 또 뭐가 또 있냐면 각 게임마다 게임의 필드가 여기가 5km고 여기가 5km일 때, 만약에 유저가 이거를 30km 이상 밖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게임을 멈추게 돼 있거든. 안전장치의 일종의. 이 안전장치 밖으로 벗어나면은 나는 엔진으로 되돌아와서 이게 머리에 유령 왕관을 쓴 시체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시체는 엔진에서 볼 수 없는 까마득한 어딘가에 박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쟤한테 말하는 거예요. 운영자한테. 야, 여기 개구멍이 있어. 이러면서. 여기 빠진다고? 이러면 운영자가, 예? 거기는 필드에 갈 수 없는 구간이에요. 이러겠지. 그런 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버나 뭐 이런 애들 중에는 그런 걸 악용해가지고, 악용이라고 해야 되나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 게임을 막 원래 플레이하면 9시간 넘게 플레이해야 끝판을 깰 수 있는 게임을 5분만 해도 깨고 뭐 그런 애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저런 게 충돌 체크 박스의 중요성인데, 그래서 배경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제 이런 돌덩이를 만든다고 쳐. 이런 돌덩이. 그러면 내가 이 돌을 막 복잡하게 표현할 거 아니야. 그럼 막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한 다음에 맨 끝에 뭘 하냐면 이 바깥에 충돌 체크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 충돌 체크 박스에 의해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물체가 이곳에 충격을 줬을 때 이게 튕겨져 나가게 할지, 아니면 얘가 얘보다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버티는 힘을 가지게 할지를 정하는 거를, 이거를 얘가 해줘요. 물리 엔진. 그래가지고 물리 엔진이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속도, 가속도, 마찰, 무게, 중력, 무슨 표면 무슨 뭐도 있었는데 하여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물리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거. 이런 거를 얘가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실제와 완전히 같도록 들어가 있나요? 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지. 실제와 완전히 똑같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되게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되게 (89) 갑자원이라는 게임이 있거든. (89) 갑자원이라는 게임, 일본 게임인데 이러면서 볼을 던지기도 해요. 말이 안 되지. 이거 막 빙글빙글 막 돌면서 막. 그러니까 저게 뭘 해놓은 거냐면은 이게 없어서 그래. 없다기보다 이게 거의 구현이 안 되었을 시절의 게임이에요. 엉망진창으로 그냥 막. 유저가 그 뭐지? 거기 그 알기로, 내가 기억하기로 패드에 보면 이렇게 그 돌리는 형식의 그 저기 뭐지? 그게 있거든? 조이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가운데 그 버튼들이 있고. 근데 이 돌리는 거를 두 개를 좌우로 막 이렇게 돌리면 포즈를 막 이상하게 취하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물리 엔진이 중요하고, 저런 게 없으면은 아까 전에 봤던 저 야구 게임 같은 경우가 난리 나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충돌 체크 박스란, 내가 앞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캐릭터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캐릭터한테는 충돌 체크 박스가 어디 있냐면 배경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왜냐면 캐릭터와 배경은 같이 항상 가야 됩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있으면 캐릭터의 물리 체크는 손끝, 그리고 이거 빨간색으로 해두는 게 낫겠다. 제발 좀. 자,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손끝, 그리고 발끝, 그리고 각 본들의 위치에 따라서 각 본들마다 충돌 체크를 다 만들어요. 근데 크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몸통,
그리고 하체 5개, 그리고 상체 팔 2개, 그리고 머리에 하나. 그래서 FPS 하는 FPS 게임 하는 사람들마다 내가 분명히 나는 어디를 맞췄냐면 이 목을 맞췄다. 근데 머리가 아니라 바디에 체크된다고. 분명히 헤드샷인데 이거 목 맞추면 헤드샷 아니냐고. 그 충돌 체크 박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가 상관이 없는 거야. 게임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목도 머리니까 여기도 충돌 체크에 넣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 목도 머리인 거예요. 근데 목은 몸이야, 몸에 넣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그 게임에서는 목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체크 박스 크기가 어느 정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있겠고, 그 충돌 체크 박스에 관한 얘기였고, 충돌 체크 박스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필드를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 박스 해가지고 건물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 외곽에 충돌 체크 박스가 없잖아. 그러면은 캐릭터가 말 타고 막 달리다가 이랴 하다가 건물로 들어서면 건물 안쪽이 시커먼 이상한 공간으로 지나가지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겁나 무섭겠죠. 그래서 여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꼭 여긴 못 가는 데야 이러면서. 그리고 막 돌 같은 게 있다 그럼 돌에 걸려서 못 가거나, 나무가 있다 나무에 걸려서 못 가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지. 이게 게임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인가? 거기 보면은 왜 첫 과제가 뭐냐면 무슨 이상한 레이싱 경로를 따라가가지고 레이싱에서 반드시 우승해야 되는데 레이싱 끝에 말도 안 되는 고릴라가 지키고 있으면서 모든 자동차들 다 때려 부수거든, 못 가게.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엔진 상에서 뒤에다가는 저거 충돌 체크 박스를 안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들어가지는 거야.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아래쪽으로 똑같은 루트가 하나 더 있었던 거지. 네. 그런 식으로 그게 게임에서의 충돌 체크 박스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대단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게임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게임 배경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